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셀타비고입니다. 먼저 오사수나는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 최근 8경기에서는 3승 3무 2패 기록을 가지고 있고 평균 득점 1.25, 평균 실점 1.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2.5 오버 비율은 25%를 기록 중이고 양팀 득점 비율은 62%, 클린시트 비율은 25%, 무득점 비율은 12%를 기록 중입니다. 2경기 연속 무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홈에서는 3경기 연승, 3경기 연속 무승부 없으며 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전 풀백 자원인 루벤 페냐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 셀타비고는 지난 경기 지로나 상대로 0대1으로 패배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 최근 8경기에서는 2승 3무 3패 기록을 가지고 있고 평균 득점 0.88, 평균 실점 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2.5 오버 비율은 25%를 기록 중이고 양팀 득점 비율은 50%, 클린시트 비율은 25%, 무득점 비율은 38%를 기록 중입니다. 2경기 연패, 3경기 연속 무승, 2경기 연속 무승부 없으며 2경기 연속 무득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8경기 원정 경기 연속 무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전급 수비수 조세바이두, 하비에르 키오, 윌리엇 스웨드버그가 결장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3경기 2승 1무로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사수 홈에서는 맞대결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데 2020년 이후 4경기 2승 2무로 오사수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사수나이고 원정보다 수비적인 안정감이 눈에 띕니다. 최근 2경기 연속 1실점 이하만을 기록하며 오사수나가 수비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흐름이고 셀타비고가 최근 3경기 1득점에 그치며 공격 쪽에서 약점이 꽤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 역시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 4경기에서는 1득점 이하를 기록하며 공격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사수나 홈에서 맞대결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를 통한 고배당 공략을 추천드립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 대 헤타페입니다. 먼저 베티스는 8승 10무 4패로 리그 8위를 기록 중입니다.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승부를 기록한 팀인데 이번 시즌 공격이 너무 답답합니다. 귀도 로드리게스와 마크 로카가 부상이고 과르다도는 팀을 떠났습니다. 주전 더블 볼란치가 결장하기 때문에 볼 배급이나 수비 가담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스코가 빌드업을 위해서 밑으로 자주 내려옵니다. 펠레그리니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페키르를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시키며 더블 빌드업 체제를 만들어서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요르카를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기대 득점 0.37 유효 슈팅 2개로 부진하다가 알티미라의 중거리 슈팅으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삼선 문제가 공격에 영향을 미치며 이적 시장 막판에 후안 크루즈, 루이스 엘리케, 후안 및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를 방출했습니다. 공격진을 정리하고 웨스트햄의 파블로 포르날스, 갈라타사라이의 최전방 공격수 박한부, 오사수나의 아빌라를 영입했습니다. 공격진을 물갈이했으며 이 선수들은 잘해준다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후반기 반등을 위해 이적 시장 막판에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다음 헤타페는 시즌 성적 7승 8무 7패로 리그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 5경기 1승 2무 2패로 10골을 실점하며 10위로 내려왔습니다. 후반기 헤타페의 키포인트는 위냐리였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14골을 터뜨린 특급 공격수가 선발로 복귀했기 때문이지만 오사수나는 위냐를 본멋으로 이적시켰습니다. 선 임대 후 완전 이적인데 보르달라스 감독이 위냐를 최근에 선발로 출전시켰기 때문에 이는 거액의 이적료를 거절하지 못한 구단 프런트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라타사와 마요랄이 투톱을 서는 체제로 남은 시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헤타페의 압박 그리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간격, 상대하는 팀들이 이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가 좋은 팀들을 만나면 측면이 쉽게 열립니다. 수비수들의 공중볼 경합 능력은 좋지만 완벽할 수 없고 위치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인데 세비야전과 레알전은 모두 상대에게 헤더로 실점하면서 패했습니다. 전투적인 팀 성향 때문에 다크호스로 불리지만 실제로 선수들의 개인 역량은 하위권 팀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전술이 간파당하면 위험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헤타페의 약점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베티스는 페키르를 최전방에 기용하기 시작했고 헤더로 골을 자주 만드는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선에 문제가 생겨서 헤타페의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이번 경기도 이스코가 공격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헤타페인데 베티스가 레알이나 세비야보다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헤타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유니온 베를린입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시즌 성적 10승 3무 6패로 리그 5위입니다. 후반기 리그 3연패로 순식간에 4위 자리를 도르트문트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기 리그 3연패인데 3경기에서 9실점입니다. 개판이며 전진 수비하다가 소유권 잃고 역습 맞고 실점하고 윙어들이 수비에 제대로 가담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수정 열세에 놓이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사비 시몬스의 수비 가담이 부족하고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하기 때문에 사비 시몬스에게 더 많은 수비 가담이 요구되지만 공격진 에이스인 사비 시몬스가 수비에 가담하면 공격이 답답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라이프치히 전술 구조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 시마칸이 결장합니다. 요즘 흔들리긴 했어도 라이프치히 수비진에서 가장 잘해주고 빈자리를 메워주는 선수입니다. 그가 결장하면서 이번 경기 오르반이 센터백으로 출전할 것입니다. 원래 팀의 주전 수비수이고 클로스터만과 함께 자주 나왔기 때문에 불안했던 라이프치히 수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마지막 선발 경기는 지난해 9월 유니온 베를린전이었습니다. 당시 무실점 수비를 달성한 라이프치히의 주전 수비수 오르반이 이번 경기 선발로 출전합니다. 다음 유니온 베를린은 시즌 성적 5승 2무 11패로 리그 15위입니다. 리그 6경기 3승 1무 2패로 감독 교체 효과를 봤습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비엘리카 감독 부임 후 수비 축구만 했던 유니온 베를린이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수리백을 꺼냈습니다. 점유율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알렉스 크랄과 샤페르가 공격에 많이 가담하면서 경기력이 괜찮았습니다. 기대 득점 2.55였는데 슈팅 21개, 빅 찬스 6개, 유효 슈팅 6개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에서 이겼습니다. 리그 꼴찌는 이런 방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수 간격이 벌어지면서도 투사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케빈 보구트가 유니온 베를린의 핵심 수비수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베일리카 감독이 영입한 선수들은 확실하게 본인의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키로 공중볼 싸움에서 이겨주고 스리백 중심에서 패스 미스 없이 빌드업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보구트가 선발로 출전한 3경기에서 유니온 베를린은 1골을 먹혔습니다. 15경기에서 31골을 먹혔던 유니온 베를린의 수비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수비진이고 선수들이 이제 상대 공격수에게 쫄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니온 베를린이 축구를 잘해줬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를 써먹으면서 실리 축구가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3연패를 당한 상황인데 홈팀 승리는 위험합니다. 공격 축구하다가 유니온 베를린의 실리 축구에 말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팀의 후반기 3경기만 딱 놓고 보면 이건 유니온 베를린이 맞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